오늘은 경기 고양을 미래통합당 함경우 후보 선거사무실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지금 선거 유세, 목이 쉬시고 지금 정신없이 바쁠 텐데 시간 내서 고맙고요. 우리 고양을 지역은 젊은 사람들이 밀집해 사는 지역이에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후보들도 다 젊고 예. 한 후보도 가장 젊은 축에 속하죠? 청년 후보죠, 청년 후보. 가장 젊은 건 아니고요. 민주당 후보도 저하고 동갑입니다. 74년생. 예. 대결을 그 정도 이 동네 주민들이 젊은 층들이 많이 예. 사고 또 이제 신혼 부부들도 많이 살고 있어요. 서울로 출퇴근하는 주민들이 많습니다. 이번에 보면 미래통합당에서 젊은 신인 후보들 기존 현역 그 물갈이를 많이 하고요. 신인 후보들을 대거 공천을 했어요. 그 주인공 중에 한 사람이 우리 함 후보고 이랬는데 그게 알려지질 않았어요. 그게 어떤 의미고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 뭐 코로나 사태나 여러 가지로요. 제가 정당 생활을 2000년도에 당시 2000년도에 한나라당 시절입니다. 그때 중앙사무처 공채시험에 합격해가지고 만 19년 횟수로 20년 동안 근무를 한 다음에 이번에 처음 총선을 나오게 됐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정당 생활, 정치 생활에 있어서는 엄밀히 말하면 신인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만 19년 횟수로 20년을 했기 때문에 선거 신인인 거죠. 선거 신인. 예. 중앙 정치권에서는 상당히 인맥도 풍부하고 당연하겠죠. 예, 인지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 말씀 중에 우리 젊은 후보라고 해서 신인이라고 해서 다 똑같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국회가 상임위별로 어떻게 돌아가는지 예. 또 정부 각 부처별로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걸 아는 사람들이 정부 정책과 예산을 결정할 수 있는 거죠.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여의도에 국회의원 시켜놨더니 4년 동안 여의도 지리 익히다가 볼일 다 봤다는 얘기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함 후보는 아마 보통 국회에 들어오면은 한 2년간은 상임위 적응기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가 일이 되질 않거든요. 일을 못 하죠. 그런 부분에서는 이제 정치는 가장 신인이지만 가장 많이 아는 사람이다. 이런 부분은 뭐 부각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젊으면서도 저는 경험이 많다는 거를 내세우고 있고 또 자부하고 있습니다. 또 그게 사실이고요. 지금 저 같은 경우에는 만 19년 동안 당에 근무를 하면서 당, 중앙당, 또 서울시당, 경기도당, 또 행정부, 그리고 국회, 또 학계까지 두루두루 경험을 했습니다. 이런 후보는 통틀어서 없습니다. 현재 지금 우리 고양시 을 지역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젊으면서도 정말 경험까지 갖춘 후보다. 솔직히 이런 말이 있습니다. 방금 두 분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처음에 국회에 들어가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우스갯소리로 화장실도 제대로 못 찾아서 화장실 유치하는 데만도 1년이 걸린다. 그 다음에 뭐 예산이 어떻게 편성이 되고 어떻게 뭐 상임위가 흘러가고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거 정말 공부하다가 초선 임기 다 끝납니다. 슬로건에 보니까 이번에는 경우가 다르다고 했는데 예. 그동안 4년간 좀 상태가 안 좋았던 모양이죠. 어떤 의미에서 이런 슬로건을 걸었습니까? 예, 이렇습니다. 우리 고양시 을 지역은 정말 이 서울과 일산 사이에 처음에 이 고양시 을 지역이 지금 최근에 선거구가 이렇게 조정 획정되면서 일산에 백석동이 들어왔는데 원래는 이 덕양구가 중심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덕양구 지역은 지하철 공약, 우리 경기도 지하철 공약이 총 6개인데 우리 고양시 을 지역의 공약이 무려 2개예요. 이 지금 신분당선 쌍용지구 연장까지 해서 무려 2개나 돼요. 그런 거는 유일무이합니다. 그게 솔직히 신이지만 함경우 저의 힘입니다. 바로 중앙정치권에서 인정받고 있는 저의 힘입니다. 예, 그리고 방금 9호선 말씀하셨으니까 짧게 제가 말씀을 해드리면 이렇습니다. 먼저 행신중앙역이 돼야 됩니다. 단기적으로. 그게 먼저 전제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지금 아시겠지만은 한강 이남 쪽에 5호선과 9호선이 강서구와 김포 언저리까지 와 있거든요. 사실상 이게 결정됐다고. 예, 그렇죠. 그런데 2개 노선이 있는데 처음에 5호선이 고양시에서 추진을 하다가 김포에서 나중에 후발주자로 나섰고 그게 예 평업하다가 김포가 이겼어요. 그래서 작년에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사실상 김포로 가는 걸로 발표를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게 저 같은 경우는 그럼 남은 게 9호선이잖아요. 그래서 9호선을
이렇게 한강을 건너가지고 이 고양시로 땡겨옵니다. 예, 땡겨와서 그거를 우리 행신동에 이 고양시 일지에 가장 인구가 많이 사는 행신동 행신역으로 먼저 연결을 합니다. 그리고 또 행신역은 또 그런데 행신동의 남쪽 끝에 있어요. 그래서 행신동 주민분들이 또 별로 편익을 못 봐요. 그래서 행신역에서 일단 먼저 서고 거기가 일단 환승 체계가 일단 갖추기가 쉬우니까 일단 먼저 거기 또 하고요. 그 다음에 또 바로 한 구간 더 지나서 행신중앙역에다 연결을 합니다. 그럼 행신중앙역도 환승역이 되는 거예요. 고양선과 9호선. 그리고 난 다음에 그거를 쭉 빼서 삼송 지축지구까지 연결을 하는 겁니다. 왜? 앞으로는 그쪽에 인구가 집중되게 돼 있습니다. 창릉 신도시도 있고 삼송지축 쪽에 인구가 계속 유입된다는 것은 다 아는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그쪽으로 갈 수밖에 없다. 지축역까지 연결이 되면은 예. 결국 그게 강남까지도 30분, 40분 그럴 수 있죠. 예, 갈수 맞습니다. 예, 그래서 고양 일산 주변의 전체 교통 체계 전체를 예, 완전히 흔드는 맞습니다. 새로 체계를 예, 잡는 예, 거예요. 맞습니다. 일산 덕양이죠. 예. 덕양을 지역이 교통 사통 팔달이 되겠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그게 반드시 필요한 이유가 우리 고양시 을 지역에서만 제가 고양시 을을 대표하는 정치인이라고 해서 고양시 을 지역에만 필요한 게 절대로 아닙니다. 그럼요. 왜냐하면 보십시오. 창릉 3기 신도시가 들어섭니다. 그러면 서울에 바로 옆에 붙어 있는 그곳에서 먼저 인구가 그렇게 많은 인구가 거주하게 되면 쭉 나아가서 일산, 파주 쪽에 있는 인구 거기 계시는 분들도 서울로 오고 가실 때 계속 정체 현상이 일어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창릉 쪽이라든가 삼성 쪽에 계신 분들이 서울로 출퇴근하시고 왔다 갔다 왕래하시는 부분에 있어서 그 문제가 먼저 빨리 해결이 돼야만이 그래야만이 일산과 파주 쪽에 계신 분들도 다 같이 교통 편익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 고양시 을 지역만의 어떤 그 자기 지역 챙기기 이런 부분으로 접근하시면 절대로 아니 되고요. 수도권 북서부 전체의 교통 정책하고 흐름을 같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대형 국책 사업으로 예. 발전할 수 있는 건데 근데 21대 초선원으로 들어가서 예.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예, 무슨 말씀인지가 제가 알겠는데요. 그렇습니다. 제가 아까 좀 전에 서두에 말씀을 해 올렸죠. 저는 선거 신인이지 정치 신인이 아니다. 그 말씀을 먼저 해 올리면서요. 중앙 정치권의 인맥이 풍부하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사람의 의지다. 정치인의 의지다. 정치인 개인의 능력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제가 반드시 적임자다. 이렇게 자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제가 통합당 선거총괄 본부에 가니까 그 중앙당에서도 다 얘기가 이 부분을 챙겨야 된다. 김종인 위원장 또 유승민 전 대표 모두 지금 고양을을 챙겨야 된다고 다 다녀왔어요. 예, 개인적으로도 친하시죠, 그게? 예, 예. 친합니다. 네. 와서 뭐 당부 뭐 말씀이 있었으면 소개를 좀. 반드시 당선이 돼서 돌아와서 당선이 돼서 우리 그 지금 당 상황도 굉장히 어렵고 우리나라의 상황도 어렵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초선 의원이지만 함경우 너의 역할이 지대하게 많이 있을 것이다. 기대한다. 이런 말씀들을 유승민 대표님도 또 우리 김종인 총괄 선대위원장님께서도 어제 오셨었는데요. 예, 다 두 분 다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보수 우파의 어떤 쇄신, 혁신 예. 주도하고 싶다 그런 말씀이죠. 둘 다입니다. 일단은 그 먼저 이렇습니다. 먼저 우리 대한민국을 문재인 정권을 견제해서 똑바로 대한민국이 앞만 보고 전진해갈 수 있게 하겠다. 포퓰리즘에 빠져서 인기 영합주의적인 정책을 벽에 더 이상 좌시할 수는 없다. 또 국가정의, 사회의 정의가 다 무너져 내리고 그런 작년 조국 사태를 보면 알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거를 보고도 인정하지도 않고 사과도 하지 않는 이런 거를 바로 잡아야겠다. 이런 것과 함께요. 또 중요한 게 이렇습니다. 저는 보수는 보수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끊임없이 보수해야 된다. 보수는.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저는 우리 당 내에서 우리 진영, 보수 진영 내에서 나름대로 계속해서 보수는 보수할 수 있도록 그래야 보수는 정말 이 부패하지도 않고 정말 계속해서 발전을 해나갈 수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잘 챙기고 역할을 하는 그런 보수 개혁의 아이콘이 되고 싶다. 제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포부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보수는 보수를 잘 준다 이 얘기까지 들어봤는데 보수는 보수해야 한다. 끊임없이 개혁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참 귀에 와닿고요. 또 통합당도 그렇고 보수 쪽도 젊은 또 신인 정치는 고수지만 이제 선거는 신인이지 않습니까? 그런 분이 있다라는 것도 유권자들이 많이 알려져야 된다는 게 중요하다 이래 봅니다. 오늘 정말 바쁘신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제가 감사합니다. 제가 더 감사합니다. 예.